안녕하세요, 피에스입니다. 롤드컵 4강전 페이커 선수의 세계선을 비트는 아지르, 그 슈퍼토스 덕분에 솔랭의 세계선마저 바뀐 적이 있습니다. 아지르의 솔랭 픽률이 10% 근처까지 올라가기도 했었죠. 승률은 안타깝게도 지켜주지 못했지만 말이죠. 지금은 다시 픽률이 5% 선까지 내려오고 말았습니다. 13.21 패치 기준 아지르의 픽률이 4.3%였으니 거의 돌아왔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엔 나도 슈퍼토스 하고 싶다, 아지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듯 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아지르의 티어별 차이점을 살펴보며 어떤 것들을 꼭 알고 아지르를 사용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아지르의 빌드를 짧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몇 가지 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우선 룬입니다. 롤드컵을 자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복자와 칼날비로 크게 나뉩니다. 정복자를 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후반 캐리력을 더 높여주기 위함이죠. 상대 매치업이 딱히 초반에 밀리지 않는다면 정복자를 무조건 들어주는 게 좋고, 숙련도로 최대한 초반을 스무스하게 넘기고 후반 고점을 챙기게 됩니다. 칼날비의 경우에는 초반도 어느 정도 신경을 써야 할 때 고려하게 됩니다. 특히 메이지와의 매치업에서 아지르는 1렙 푸시 주도권을 쥐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때 칼날비만한 룬이 없거든요. 칼날비와 아지르의 W 스킬 간 시너지가 좋고, 피해맛 같은 하위 룬도 라인전에서 쏠쏠한 편이라 메이지를 상대할 때 주로 선택하게 됩니다. 실제로 선수들의 전적을 보시면 특히나 오리아나를 상대로 칼날비를 자주 고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롤드컵에서도 칼날비 아지르가 곧잘 나왔던 것이죠. 오리아나가 심심하면 나오는 메타였으니까요. 물론 대회와 솔랭은 다르기에 더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하지만 솔랭에서만큼은 초반에 너무 크게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칼날비도 고려 범주에 꼭 넣어두셔야겠습니다. 칼날비 아지르의 활용법은 이따가 뒤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신발은 대부분의 경우 마관신을 올려 데미지 포텐을 높입니다. 하지만 정말 상대 조합이 CC기 덩어리다, 아지르의 경우 기본적으로 몸이 약해 CC기 연계에 취약합니다. 이땐 헤르메스를 올릴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대 미드가 신드라나 니코다, 그러면 헤르메스도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죠. 1코어는 루덴과 부여왕으로 보통 나뉘게 되는데요. 상대 조합에 퓨어 탱커가 없다, 아니면 탱커가 한 명 정도다, 그러면 루덴이 가장 무난합니다. 대신 탱커형 챔프가 2개 이상이라면 미안드리를 고려할 수 있겠고요. 상대가 에코와 같이 순간적으로 들어와 딜을 넣기 편한 챔프들이 많다면 부여왕으로 어그로를 빼줄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패치에 들어와 W 버프를 아지르는 받았었죠. 다음 패치 보안 버프를 또 받기도 하고요. 이 패치에 가장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아이템이 바로 내셔였습니다. 내셔를 1코로 올리느냐 2코로 올리느냐 또 말이 많기도 하였죠.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아이템이 가지고 있는 공속, 스킬 가속, 주문력 모두 아지르와 워낙 잘 맞는 옵션입니다. 대신 그러면 마나 문제가 해결되느냐를 봐야 하는데, W 선마를 하는 아지르의 경우 그래도 마나 관리가 비교적 여유로운 편입니다. 그래서 양피지에 크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죠. 그래도 양피지는 있어야지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양피지를 올리고 내셔를 완성한 뒤 이어 루덴을 올리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을 정도로 내셔와 아지르 시너지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패치 대비 내셔 선택률이 많이 올라왔고 승률도 준수하게 뽑히고 있는 데다가 다음 패치 버프까지 들어온다면 1코어로 빠르게 내셔를 올리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겠습니다. 최근에는 루키 선수가 양피지 이후 내셔를 먼저 올리고 이후 루덴을 올리기도 했는데, 다음 패치로 넘어가면 내셔는 더 높은 빈도로 1코어에 위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그냥 2코어 내셔를 가도 무난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티어별 아지르의 플레이를 비교해보며 꼭 지켜야 할 점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천상계 아지르입니다. 근접 챔피언을 상대로 어떻게 초반 주도권을 잡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라인에 도착하자마자 평타를 치면서 라인 푸시 주도권을 잡는 것에 집중합니다. W 스킬은 최대한 아꼈다가 상대가 미니언을 치지 못하도록 미니언을 건드리려 하는 위치에 모래병사를 만들어 견제하는데요. 라인을 잘 형성해 놔야 2레벨 이후 WQ평 혹은 W평 Q평 등 스킬을 더 쉽게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초반 주도권을 잘 잡아두어야 상대가 들어와도 딜교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사일러스의 사슬을 피하는 무빙으로 딜교한 이득을 크게 본 장면입니다. 다만 단순히 피했다는 사실에만 집중할 일은 아닌데요. 사실 사일러스의 이 스킬을 맞았어도 큰 사고로 이어지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초반 푸시 주도권을 잡아서 아지르 쪽 미니언이 더 많았고, 덕분에 사일러스가 사슬을 맞췄다 해도 최소한 반반의 라인전 구도는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웬만한 상황에서는 라인을 푸시할 수 있는 쪽이 이득을 봅니다. 상대가 사일러스에서 카사딘으로 바뀌었지만 시작하는 기본 틀은 전 유저와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천상계 아지르 유저들은 라인에 도착한 시점부터
이제부터 라인의 평타를 섞어 미니언 3마리 정도를 빠르게 정리를 하고 빅웨이브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정석대로 견제를 하려 한다. 이 정도를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간단해 보이시나요? 에메랄드 구간의 아지르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라인에 도착하자마자 미니언을 건드리기 시작했어야 하는데 라인을 건드리는 시점이 살짝 늦었습니다. 덕분에 천상계 아지르 유저들만큼 자연스러운 견제각을 만들지 못했는데요. 다행히 1렙 사거리가 짧은 요네라 어느 정도 만회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선 2렙을 찍고 요네를 강하게 견제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가능한 시점에도 딜교환을 시도하지 않아 근접 챔피언을 상대로 체력을 깎아놓을 당연한 기회를 놓치는 장면입니다. 요네가 거리를 내주면서 WQ 평을 통해 딜교환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태도가 발목을 잡았죠. 아지르가 견제를 빡빡하게 넣었다면 이 시점에 요네의 체력은 절반에서 60% 정도가 되었어야 했습니다. 근접 챔프의 단점을 이끌어낼 기회가 있었지만 초반 견제가 아쉬웠다 보니 요네의 피관리가 너무나도 잘 돼 있는데요. 이 때문에 요네가 이 스킬을 쓴 후 딜교환을 조금 더 했다면 라인전 주도권이 크게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까지 연출되었습니다. 게임이 터질 정도의 실수를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첫 귀환을 무사히 마친 요네의 밸류가 아지르보다 높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아지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번엔 원거리 챔프를 상대로 초반에 어떻게 플레이를 하는지 다시 천상계로 돌아가 살펴보겠습니다. 상대는 최근 가장 티어가 높은 원거리 메이지 오리아나입니다. 시작은 근접 챔프 때와 비슷합니다. 메이지를 상대할 때에는 선푸시 라인을 확보하는 것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아지르의 무빙부터 디테일이 돋보입니다. 절대 오리아나의 구체에 미니언과 같이 긁히는 일이 없도록 포지션을 잡고 있죠. 미니언의 스킬을 써서 라인을 밀지 조금 포기하더라도 아지르의 피를 깎을지 상대방으로 하여금 선택을 강제하는 겁니다. 결국 오리아나는 아지르에게 Q를 쓰는데요. 맞긴 했지만 이미 아지르가 유리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Q가 빠지자마자 앞무빙을 통해 오리아나가 웨이브를 건드리지 못하게 견제를 하죠. 오리아나 입장에선 칼날비를 든 아지르의 스킬에 잘못 맞으면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뺄 수밖에 없죠. 이렇게 아지르는 푸시 주도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후 딜교환까지 크게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싸움이 일어나도 아지르 쪽에서 교전을 이길 확률이 더 올라간 거죠. 과감한 앞무빙과 치밀한 포지셔닝으로 주도권을 어떻게 가져오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에메랄드 구간 아지르로 돌아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인게임 플레이를 보기 전 오리아나를 상대로 정복자를 든 것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칼날비와 비교를 하면 초반 라인전 주도권을 잡기가 비교적 어려운 편이죠. 오리아나와의 매치업 특성상 극초반 라인 선푸시가 중요한 만큼 초반에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선택입니다. 그래도 시작은 괜찮습니다. 라인을 같이 치는 것도 좋았고 오리아나의 구체까지 잘 피했는데요. 피한 순간 앞무빙을 쳐서 딜교환을 시도했어야 하는데 뒤에서 가만히 서 있는 바람에 주도권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천상계 아지르 유저였다면 칼날비까지 들고 스킬이 빠졌을 때 압박을 제대로 넣으며 주도권을 잡으려 했겠죠. 이 스노우볼이 굴러가면서 초반 견제를 제대로 넣지 못하게 되었고 첫 라인전이 마무리될 시점에 와선 아지르와 오리아나의 체력과 마나 컨디션이 이만큼이나 벌어져 버렸습니다. 아무래도 아지르가 많이 힘들어 보이죠. 천상계와 에메랄드 구간 아지르 유저의 라인전은 이렇게 초반 선푸시 주도권을 제대로 챙겨올 수 있는지 이를 바탕으로 견제를 빡빡하게 넣어서 차이를 얼마나 벌릴 수 있는지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모습입니다. 이제 운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지르의 중반 이후 운영을 살펴보기 위해선 아지르가 게임에서 맡고 있는 역할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지르는 결국 후반 캐리롤을 맡아줘야 합니다. 경험치와 CS 수급을 특히 신경 써야 하는 이유이죠. 실제 파워커브를 보면 평균 승률이 그렇게 떨어져 있었음에도 후반 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저 중반 타이밍에 무너지고 말죠. 이번엔 에메랄드 구간 아지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성장을 잘 해내고 있는지 말이죠. 이 유저의 움직임을 보면 성장은 밀어둔 채 계속 싸움을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아지르가 아니라 탈론이나 카타리나처럼 행동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제일 중요한 성장할 시간이 부족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캐리를 맡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유저도 비슷합니다. 탑라인을 받아 먹으면서 성장을 해도 됐는데 라인을 버리고 무리한 합류각을 보게 된 것인데요. 결국 허무하게 킬까지 내주면서 성장이 막혀버리고 맙니다. 싸움에 몰입하느라 후반 AP 캐리라는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볼 천상계 아지르 유저처럼 성장할 기회를 계속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포인트는 경험치와 CS는 놓치지 않되 원딜과 동선이 겹치지 않는 건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군이 봇 1차 타워를 밀고 미드라인에 올라올 때 맞춰 라인을 바로 바꿔주는 모습입니다. 바꾸는 과정에서 상대 원딜이 이렇게 무리를 한다면 큰 투자 없이 더한 이득을 볼 수도 있겠죠. 메이지 챔피언을 다룰 때에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번 데스할 때마다 성장이 방해받기 때문인데요. 궁극기가 없으니 더 들어가지 않고 바로 귀환을 하는 모습입니다. 일반 유저들이 보통 여기서 한 라인 더 이걸 외치다가 손해를 보곤 하는데요. 천상계 유저답게 선을 잘 지키는 모습이죠. 귀환 직후의 움직임도 중요합니다. 탑 쪽에 몰려오는 빅웨이브의 시선이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아군 바텀이 귀환 타이밍이라는 점을 잘 캐치하여 미드 웨이브부터 받고 탑으로 움직여줍니다. 쉬는 타이밍 없이 CS를 안정적으로 수급하는 좋은 예시입니다. 이후 텔레포트를 들고 있는 상황을 보겠습니다. 교전이 일어났지만 자신이 없어도 아군이 이기고 있다면 망설이지 않고 성장에 더 투자를 합니다. 싸움이 일어났다고 해서 조급하게 텔레포트를 낭비한다거나 하는 모습이 일절 보이지 않죠. 이렇게 CS를 든든히 먹고 성장한 메이지 당연히
밥값을 해야겠죠. 그동안 쌓은 힘으로 빠르게 아이템을 뽑아서 미리 텔레포트를 탑니다. 교전이 일어난 직후가 아니라 오브젝트 싸움 전에 먼저 본대에 합류를 하여 자리와 시야 싸움을 도와주는 것이죠. 특히 아지르는 진을 쳐두고 상대에게 압박감을 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급하게 합류할수록 각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아지르의 라인전 이후 운영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원딜과 겹치지 않게 CS를 최대한 수급한다. 둘째, 텔레포트가 있다고 해서 급하게 합류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자신의 성장을 놓치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성장한 힘을 바탕으로 오브젝트 싸움 전에 미리 도착해서 자리를 잡고 시야 잡는 것을 도와준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위 티어와 천상계 간 아지르의 결정적 차이, 토스에 대한 열망을 짚어보겠습니다. 어찌 보면 붉은 진실이 될 수도 있겠네요. 천상계 아지르 유저의 한타부터 먼저 살펴보죠. 사이드 운영을 하던 도중 한타가 열린 상황입니다. 토스 각만 보고 있자면 지금이 정말 멋있는 슈퍼토스 각처럼 보이는데요. 아지르의 토스는 좋은 이니시에이팅 수단도 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소모하는 모든 것이 아지르의 유용한 생존기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아래를 보시면 아지르의 생존기가 빠지기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잭스가 있습니다. 아마 아지르가 토스를 시도했다면 이후 잭스에게 죽었을 가능성이 크죠. 하지만 아지르가 끝까지 궁극기를 사용하지 않자 잭스도 붕 떠버리는 상황이 연출되었고, 그제야 아지르도 전멸까지 쓴 슈퍼 토스를 멋지게 성공을 시킵니다. 토스를 했다는 사실에 주목하기보단 마지막까지 와서야 토스를 썼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니코의 궁극기가 예술적으로 들어가면서 토스를 얹기가 너무나도 예뻐 보이는 각이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아지르는 토스를 하러 들어가지 않고 WQ로 먼저 데미지를 넣는데요. 물론 뽀삐의 W까지 체크하신 분들이라면 당연한 그림이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천상계 아지르는 토스 각만 보고 돌진하지 않는다는 점, 이 정도를 그래도 체크하고 넘어가 주세요. 결국 최대한 아낀 토스는 이렇게 에이스 각을 띄우는데 사용이 됩니다. 꼭 필요한 상황에 알맞게 쓰인 것이죠. 이 플레이를 보시면서 지향해야 할 마인드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지르의 한타는 무조건 토스다 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인데요. 메이지의 역할이 우선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최대한 딜을 넣으면서 상대를 조이고 또 조여서 몰아 넣은 후에 토스가 필요하면 그때 나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이 생각을 기억하면서 에메랄드 구간 아지르 유저의 한타를 살펴보겠습니다. 토스 각을 참지 못하는 하위 구간에서 흔히 하는 실수가 나온 장면입니다. 상대의 삼룡을 무난하게 끊었고 다시 구도를 잡으면서 안정적으로 움직이면 되는 상황인데, 상대가 3명이 뭉쳐있다는 사실에 눈이 돌아가 급하게 WEQR을 모두 누르며 토스를 시도하게 됩니다. 이는 여러모로 나쁜 상황으로 이어지는데요. 상대의 전멸 유무를 체크하지 않은 채 토스를 시도해버린 결과 오직 크산테만이 끌려오게 됩니다. 정작 중요한 목표인 직스는 전멸로 토스를 피해버렸죠. 넘어온 크산테를 바로 터뜨리지도 못했고요. 이때 뒷각을 잡은 티아나가 진입을 하면서 결국 아군이 마무리되어버립니다. 여기서도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상대 서폿이 데스를 한 시점에서 천천히 상황을 지켜봤으면 좋았을 텐데 슈퍼토스 각만 노리다가 게임이 더 질질 끌리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물론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한 게임에서 비슷한 실수가 2번이나 나왔다는 것이 눈길을 끌죠. 천상계 아지르는 기본적으로 원딜과 비슷한 포지션에서 딜을 하다가 한 번에 들어가 토스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앞부분은 신경 쓰지 않은 채 오직 멋진 토스 모습만 생각하고 있다 보니 이런 실수가 나오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마치 리신 당구만 생각하고 눈이 돌아가 있는 그런 리신과도 유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뒷일을 생각하지 않은 진입은 대부분 허무함으로 마무리되죠. 오늘은 많은 미드라이너들의 로망, 아지르를 짚어보았습니다. 티어별로 경기를 많이 돌려보며 결정적으로 자주 반복되는 실수들을 정리해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